안녕하세요. 건강을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술과 담배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여러분은 술과 담배 중에 우리의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주위 어른들은 술은 한 잔씩 하더라도 담배는 끊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았을 땐 엄청 화를 내셨는데, 술을 먹는다고 하면 가끔 용돈도 주시면서 남자는 술 한 잔은 할 줄 알아야 한다 라며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는 마약류와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두 번 접하다 보면 쉽게 끊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요. 물론 한 번, 두 번은 과장이 좀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럼 술과 담배 중 과연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해로울 것 같은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슬쩍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술과 담배는 합법적인 마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과 다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은 피해는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 역시 불법 마약과 비슷하게 쉽게 끊을 수가 없는 중독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모두 하시는 분 중에 반드시 하나는 끊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지 선택해보시고 이왕 선택한 거 끊어보자고요. 그런데 만약 술과 담배를 모두 한다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과 담배 중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해로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세요. 우선 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은 간입니다.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알코올은 간에 흡수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와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음주 후 다음날 아세트산으로 빠르게 분해되지 못하면 숙취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독성물질로 간에 지방이 쌓이게 해 지방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의 기능이 나빠지면 소화 기능 또한 저하되는데요. 배가 더부룩하고 묽은 변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장, 소장, 대장, 과간 사이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심혈관 질환도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심근의 손상을 유발해서 알코올성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관상동맥질환과 부정맥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바로 뇌의 손상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뇌의 해마라는 곳이 손상되는데요.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해마는 우리의 기억의 저장과 출력을 관장하는데 잦은 과음으로 해마가 손상을 입으면 블랙아웃 현상, 즉 필름이 자주 끊기게 됩니다. 이상하게 최근 술만 먹으면 쉽게 필름이 끊긴다. 그렇다면 반드시 음주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 현상이 잦아지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어 알코올성 치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알코올성 치매는 전두엽에 파괴가 일어나 감정 조절이 잘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고 폭력성이 극에 달합니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 가난한 아버지가 항상 술을 먹다가 상을 얻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들 보신 적 있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에게 먹혀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음주 후 운전, 사건, 사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주변 사람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아도 잘 믿지 않아서 치료받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음주 후 간의 회복은 최소 3일이라고 합니다. 매일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시면 괜찮다는 것도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발암물질이기에 단 한 잔도 안 좋을 수 있으니 자신의 신체 건강 상태 주량에 맞게 음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담배는 어떨까요? 우선 담배는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담배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죠. 바로 담배 냄새, 간접 흡연의 피해와 담배재, 꽁초 때문에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진다는 점이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못 느끼시지만 손, 몸, 모든 옷들에 담배 냄새가 엄청 배어있는데 본인만 못 느끼거든요. 저도 흡연을 하는데 요즘은 액상형 담배나 전자담배가 잘 나와서 역한 냄새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항상 금연을 생각하면서 피는 제 자신을 보면 중독성이 심하다고 매번 느낍니다. 나는 금방 끊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접하신 분들 많은데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담배를 접하지 마세요. 남자는 군대에서 특히 담배를 많이 접하는데 스트레스와 호기심으로 담배를 접했을 당시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어 담배를 계속 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무언가를 집중한 후 휴식을 취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니코틴이 잠깐 뇌를 각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흡연을 하다 보면 이런 각성의 현상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니코틴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혈압과 심장박동수를 상승시키게만 할 뿐이죠. 그래서 대뇌 활동을 증가시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수면을 방해해 자신도 모르게 자는 동안 자주 깨는 등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항상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지와 폐 기능을 저하시켜 가쁜 호흡과 가래 장기침을 항상 달고 다닙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흡연은 폐암과 어느 정도의 연관은 있습니다. 비흡연자에 비해 발병 확률이 40배 높고 간접 흡연자도 발병 확률이 1.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체 폐암 발병률 중 담배와 연관된 폐암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저를 포함한 흡연자들은 흡연 안 해도 폐암에 걸리고 흡연자가 폐암 걸리는 것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시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저 역시 흡연을 계속하는데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중교통, 건물집 안에서도 쉽게 흡연을 하긴 했거든요. 이웃나라 일본은 여전히 지방과 식당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생활의 질이 올라가면서 금지를 시켰다는 건 흡연이 안 좋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이처럼 흡연은 폐암 이외에도 니코틴과 발암물질들이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되어 방광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놀랍게도 후두암의 경우 흡연자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이상 걸릴 확률이 높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 흡연을 하면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등이 혈관벽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대혈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흡연자는 2형 당뇨병의 위험성이 44%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과 담배를 비교하니 두 가지 다 멀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다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다 끊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을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과연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데 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담배를 끊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저는 술을 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술로 인해 폭력성이 심해지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상상만으로도 무섭기도 하고 지금의 기억이 다 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무서울 것 같아요. 분명 금연과 금주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건강을 그리다는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꾸준히 금연과 금주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갖고 금주 금연 꼭 실천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슬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